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고 학회도 많아지고 또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부터 또 간질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비형간염 왕국이다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형간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의학 용어 중에 유병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유병률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기간에, 특정 집단에 질병이 어느 규모로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보통 퍼센트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만 해도요. 우리나라 비형간염의 유병률이 8%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명 중에 8명 정도가 비형간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백신 접종이 이제 많아지고 하면서 비형간염 유병률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최근에는 유병률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비형간염은 우리나라 만성간질환의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인데 4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비형간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형간염을 빼고 또 주요한 간질환이 뭐냐 물어보면 C형간염과 알코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C형간염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 간암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병률로 치면 한 0.6%, 비형간염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긴 하지만 3대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술입니다. 알코올. 술 좋아하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의 술로 인한 알코올 간염, 간경변, 간암 환자가 꽤 많고 점점 더 늘어난 추세. 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자분들이 술을 또 많이 드시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은 술을 줄이는데 젊은 남녀들이 술을 점점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주의해야 될 원인이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서 3대 간질환을 대라 그러면 비형간염, C형간염, 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었죠.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네, 그러나 이 말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만성 간질환 있는 분들은 쉽게 피로를 호소하기도 하고 전신쇠약감이 다른 일반 건강인들보다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피로의 원인이 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피로를 유발하는 질환이 수십 가지가 넘는데 가령 잠을 어젯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겠죠. 또 요새 근골격계 질환이 많잖아요. 저만 해도 이 어깨라든지 또 뭐 경추 부위에 늘 뻣뻣하고 목이 불편한 분들, 또 팔다리 관절이 안 좋은 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전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도 그렇고요. 당뇨병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고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 있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거나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간 때문에 피로감이 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해독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간의 대사 기능이 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모든 피로의 원인이 간 때문이다. 이 말은 틀립니다. 하지만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쉽게 피로를 호소하는 경향은 있다. 그래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간염이 있죠. 두 가지 대표적인 비형간염, C형간염. 만성으로 진행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간경화도 갈 수 있고 간암도 생길 수 있는 비형간염, C형간염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백신인데 문제는 C형간염은 백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형간염에 대해서만 백신을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형간염 백신을 이미 접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은 어릴 때 접종할수록 이 면역 반응이
왕성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비형간염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는요 이게 의무 접종이기 때문에 모든 신생아들에 대해서 비형간염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인에서 필수 접종이 아닌 시기에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이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검사를 하셔서 성인이더라도 항체가 없다 할 때는 3회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맞고 한 달 후에 맞고 6개월 후에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데 늦은 나이에 접종할수록 잘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회 기본 접종 후에 항체가 안 생겼다 그러면 재접종 한 사이클을 더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더 맞으면 반절 정도에서는 또 항체가 생기는데 그래도 안 생긴다 하는 경우에는 문헌을 찾아보면 그 백신 양을 더블 2배로 해서 올려서 3회를 더 접종하면 꽤 많은 비율로 또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C형 간염은 워낙 이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C형 간염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수조의 돈을 들여서 단시간에 백신을 만들었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가 있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C형 간염 치료제가 좋은 게 많죠. 그래서 C형 간염은 조심하시면 되는데 혈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남의 혈액에 접촉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됐지만 지금은 헌혈한 혈액을 다 검사하기 때문에 수혈을 통해서 절대 걸릴 일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요새 마약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만 이 정맥 주사 필로폰이라든지는 마약 정맥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C형 간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B형 간염은 별로 없는데 C형 간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한 일본도 C형 간염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약 남용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목욕탕에서 손톱깎이라든지 면도기 남이 쓰던 거 쓰시는 일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도 혈액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된다. 손톱깎이, 면도기는 꼭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간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술을 안 마시면 됩니다. 네,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하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무작정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한간학회에서 건강음주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건강음주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신은 소주 반병이면 취한다. 그러면 그 이상 마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보통 가장 좋은 그 음주량은요 모든 술에 맞는 그 잔이 있잖아요. 소주에는 소주잔, 맥주에는 맥주잔, 포도주에는 와인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술에 맞는 잔에 2잔까지만 마시면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 술을 드셨으면요 뭐 그 이상 드셨더라도 꼭 2, 3일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달아 술을 드시는 거는 간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간 손상이 있은 다음에 간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2, 3일 쉬어주면 다시 건강한 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연타를 날리게 되면 이 간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이죠. 간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술을 드실 때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해독 기능을 이 물이 도와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술을 드시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죠.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취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물을 안 드시고 술만 먹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날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주 얘기를 드리면 안주를 드실 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드시면요 뒤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 말씀드리겠지만 달고 기름진 음식이 지방간을 또 유발하는데 거기다가 술까지 먹으면 지방간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주를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드시고 이런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피하고 단백질 종류 있죠 뭐 계란이라든지 살코기 중에서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 중에서도 살코기 부분만 드신다는 이런 건강한 음주를 같이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건강 음주를 지키면 술로 간이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요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이 아플라톡신 B1, 그냥 아플라톡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독소가 특정 곰팡이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곰팡이는요, 견과류나 곡물에 잘 붙어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견과류를 보관하실 때는요, 그냥 상온에 덥고 습한 환경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 밀폐용기에 담아서, 그러니까 그 공기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차가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플라톡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독신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아무래도 환경이 우리보다 좀 열악하기 때문에 보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간암 환자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 일정 부분 환자들이 이 아플라톡신 때문에 간암이 생기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아플라톡신으로부터 아주 완전한 국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 중국으로부터 많은 그 곡물이나 견과류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 견과류나 곡물을 취급할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 보관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동 보관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 또는 습관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